벌써 네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입력 태그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독차는 먼저 폼 태그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폼 태그 안에 들어가는 input 태그, 그리고 텍스트 에어리어, 셀렉트 태그, 이런 태그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이런 수업은 없고요. 바로 실습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이클립스를 켜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켜놨습니다. 자, 여기서 new 해서 오늘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해 볼게요. 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 생성을 해주시고요. 넥스트. 이름은 오늘 네 번째 시간이니까 챕터 명사. 그리고 피니시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고요.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웹 컨텐트 밑에서 new 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HTML. 그 안에서 new해서 HTML 파일 하나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ex01 첫 번째 예제니까 폼 _tag.html 해서 finish를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바디 태그 안에서요, 폼 태그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폼 태그 해서 폼 하고 사용한 다음에 그 안에서 input 태그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input 태그는 다음 예제 시간에 더 자세히 다룰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따라서 input 태그를 써주세요. input하고 type은 text. input 태그의 속성 중에서 type이라는 속성을 텍스트로 넣은 겁니다. 그 name이라는 속성도 있는데요. name을 name으로 넣을게요. name이라는 속성은 name으로 하겠다 하고 태그를 달아줍니다. 그 다음에 또 input 태그를 하나 더 쓸게요. input type은 이번에는 submit 제출한다는 뜻이죠. input 태그인데 제출하는 태그라는 겁니다. value를 입력으로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닫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를 실행시킬 건데요. 톰캣을 구동시켜야겠죠. running the server finish. 그 다음에 OK. 자, 그러면 톰캣에서 현재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고요. 자동으로 제가 지금 방금 작성한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이러한 화면이 보이죠? 자, 여기서 어떠한 글씨를 쓸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쓸 수 있는 칸이 생겼고요. 오른쪽에 버튼 하나가 생겼는데 이 버튼은 입력이라는 버튼이네요. 입력을 누르니까 오른쪽에 name은 해서 어떠한 글자가 생겼습니다. 다시 이걸 지우고요. 다시 이제 엔터를 치면은 원래 아까 전에 불렀던 그 HTML 파일이 불립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에 제가 한번 타이핑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름이니까 제 이름 쓸게요. 장동혁 쓰고 입력을 누르면 URL에 name은 장동혁이라고 URL이 추가가 됩니다. 어떤 글씨들이 써져요, URL에. 그러면 폼 태그와 input 태그는 이 URL에 어떠한 값을 넣어주는 그런 태그냐. 어떻게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지금 현재 URL에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이 URL로 어떤 서버로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이러한 HTML을 달라고 서버에 요청을 했는데, 톰캣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때 물음표하고 name은 해서 장동혁으로 어떤 URL을 덧붙여서 요청을 했다는 거죠. 즉 이게 뭐냐면 물음표를 붙이고 나서 이렇게 써주는 것들을 쿼리라고 하는데요. 우리 데이터베이스 할 때 쿼리 들어보셨죠? 지리어입니다. 지리어인데 다른 말로는 커맨드라고도 하는데요.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서버에게 어떠한 정보를 넘기고 싶을 때 그때 이런 식으로 물음표하고 name은 장동혁이라고 붙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name이라는 변수에 장동혁이라는 값이 들어간 겁니다. 자바에서 했었죠. 이것과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서버에서는 나중에 이 name이라는 값으로 장동혁이라는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서버 쪽을 배울 때 이제 실습하실 거고요. 지금은 단순히 HTML 태그를 배우는 시간이니까 더 자세히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폼 태그는 서버에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태그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원가입을 하면은 회원가입할 때 우리가 아이디도 쓰고 비밀번호도 쓰고 성별도 체크하고 되게 많잖아요. 그때 이런 정보를 서버에 전달하려면 폼 태그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폼 태그. 이해되셨습니까? 그 안에 이러이러한 요소들은 이런 어떠한 글씨를 쓸 수 있는 그런 공간,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자바에서는 부르는데요. 그런 공간과 이런 버튼들은 다 폼 안에 들어가는 입력 요소들입니다. 인풋도 있고요. 텍스트 에어리어도 있고, 셀렉트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임무는, 즉 목적은 서버로 어떠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폼 태그에도 속성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속성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때 액션을 하나 넣어줄게요. 액션은 해서 여기에 어떤 값을 집어넣는데 이때 네이버 주소를 한번 써볼까요? 네이버 주소로 http 그 다음에 콜론 www.naver.com으로 한번 우리가 홈 태그를 날려볼게요. 데이터를 전송해 볼게요. 이 액션 태그는 내가 보내고자 하는 서버의 주소입니다. 이것을 받는 서버의 어떤 객체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적지. 그러면은 네이버의 메인 페이지죠. 여기가 메인 페이지에 내가 이러이러한 값들을 보내겠다라는 건데요. 값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내겠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실행시킬 건데요. 다시 서버를 구동시키지 않아도 이 HTML 다시 불러오면은 다시 초기화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름이니까 이번엔 또 정도전이라고 할게요. 정도전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요. 네이버 페이지에 내가 물음표를 붙여서 name이라는 변수에 정도전이라는 값을 보낸 겁니다. 하지만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서는 이런 값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냐면 네이버 개발자가 네이버 홈페이지를 만들 때 굳이 이러한 값을 안 받아도 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저는 네이버의 메인 페이지를 부르면서 name의 정도전이라고 이렇게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휴지 조각이 됐겠죠. 쓸모가 없으니까 아마 그냥 버려질 겁니다.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해요. 다시 뒤로 가기. 그렇다면 아까 전에 우리가 액션 속성에 아무 값도 넣지 않았을 때, 즉 이 상태만 똑같겠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 때려 고침하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의 페이지에, 즉 자기 자신의 페이지의 경로에 어떠한 값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비어있을 때는요. 아니면 이 속성 자체를 쓰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호출한다. 자기 자신을 호출을 할 때는 액션 태그에 굳이 내가 서버의 경로를 넣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건 그냥 비워두겠고요. 또 이제 메서드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메서드는 해서 여기에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은 get 아니면 post라고 되어 있죠. 이 메서드는 방법, 이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송 방식을 뜻하는 거예요. get 방식으로 전송하겠냐 아니면 post 방식으로 전송하겠냐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기본은 get 방식이에요. 이걸 써주지 않으면 get 방식으로 가고요. 이걸 써주면 여기 post라고 써주면은 post 방식으로 씁니다. 방식으로 전송이 됩니다. 즉 여기에 get으로 쓸 거면 이걸 그냥 안 써줘도 똑같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난 get으로 보낼 거다라고 써도 상관없겠죠? 여태까지는 그러면 get 방식으로 갔다는 건데 그럼 포스트 방식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포스트 대문자를 쓰시던지 소문자를 쓰시던지 상관없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실행시킬 건데요. 다시 이걸 지우고 파라미터 부분을 지우고 이걸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파라미터를 지우고 엔터를 친 다음에 현재 이 폼 태그는 그러면 액션이 포스트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다시 장동혁으로 입력을 해보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죠?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건 아니고 내가 현재 자신의 페이지인 주소로 여기 있는 주소로 어떤 서버에 요청을 했는데 그때 값을 보내긴 보냈어요. 값을 보냈는데 이 URL에는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즉 약간 숨겨서 보낸 거죠. 자,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포스트 방식과 get 방식은 뒤에서 다시 다루긴 할 건데 지금 간단하게나마 이해해두면 여러분들이 좀 더 실습을 진행하는데 좀 더 좋을 것 같아서요. 포스트 방식과 get 방식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get이 있고요. get, post가 있습니다. 자, get은 무슨 뜻이죠? 영어로 뭘 봤다, 또는 얻다입니다. 뭐 이런 뜻이 있죠. post는 우리가 우편을 post라고 하잖아요. 붙이다. 우편을 붙이다 할 땐 이게 맞죠? 이거는 뭘 붙일 때, 뭐 풀로 종이를 붙일 때 이런 붓을 쓰면 붙이다가 맞을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서버로 지금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어떠한 요청을 하는데 내가 어떠한 값을 받기 위해서 할 때, 내가 어떤 데이터를 서버로부터 받을 때, 즉 데이터가 포함된 페이지를 말하겠죠. 그 페이지를 받을 때는 보통 이 get 방식을 씁니다. 자, 그리고요, post는 붙이는 거잖아요. 내가 친구에게 어떠한 중요한 서류를 붙여요. 그죠? 그때는 어디에 담아서 보내잖아요. 이런 식으로 봉투에 담던지 박스에 담던지 택배를 붙일 때도요. 그런 식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서버로 보낼 때, 즉 내가 서버에게 어떤 데이터를 보낼 때는 이 포스트 방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유는요. 이 get 방식은 아까 전에도 URL에 이렇게 물음표 한 다음에 네임은 뭐 장동혁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URL에 보이게 보냈잖아요. 즉 get 방식은 내가 어차피 어떠한 결과를 받기 위해서 전송한 전송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보내주는 거는 그냥 이건 내가 노출돼도 돼, URL에 노출돼도 돼라고 하는 그런 전송 방식입니다. 그래서 URL에 내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노출돼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대신에 빠릅니다. 우리가 친구한테 그냥 친구가 뭘 빌려달라 그래요. 그래서 내 친구한테 연필을 주는데 그냥 던지는 겁니다. 어디에 담아서 보내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빠릅니다. 빠르고 간단하고 이게 노출돼도 상관없어요. 누구한테 보여줘도. 하지만 포스트는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런 봉투나 박스 같이 뭐 프로그래밍적으로 얘기하면 변수 같은 그런 공간에 담아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느립니다. 느리다고 해서 엄청 느린 건 아니고요. 진짜 거의 차이는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차이는 거의 없으나 속도는 느리긴 하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포함되어야 되니까요. 느리긴 한데 URL에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 노출이 없다. 그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언제 있을까요? 내가 회원가입을 하는데 내 비밀번호와 아이디가 URL에 노출돼 버리면 뒤에서 내 PC방에서 그럴 일 없겠지만 회원가입을 하는데 게임 회원가입을 해요. 근데 뒤에서 누가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URL로 내가 게임 회원가입하는 게 정보가 다 URL로 드러나요. 그래서 뒤에서 누가 그걸 받아 적어가지고 그럼 내 아이디로 다시 로그인 할 수 있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이트에 들어갔는지는 쿠키에 다 남습니다. 어떠한 요청을 했는지도 다른 사람이 스미싱을 할 수가 있어요. 중간에서 빼가는 겁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포스트 방식은 URL에 노출되지 않죠. 그러니까 뭐 비밀번호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정보를 보낼 때는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게 되면은 URL 노출이 없기 때문에 이 개방식보다 안전하다는 거겠죠. 안전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포스트 방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장단점이 있죠. 노출이 안 된다. 대신 느리다. 그 다음에 이것은 빠르다. 대신 노출이 된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는 포스트,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get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한 가지 더 다른 점이 있는데요.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할 때 get 방식 아니면 포스트 방식인데요. 포스트 방식은 무조건 폼을 사용해야 됩니다. get 방식은 location.href라는 아니면 또 a 태그 있잖아요. a 태그에서 href 그렇게 서버로 이동할 때, 즉 페이지로 이동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포스트 방식은 무조건 폼을 사용이 됩니다. 즉 내가 어떠한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폼 태그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은 코드가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폼 태그 굳이 사용하고 싶지 않은데 포스트 방식을 보내려면은 무조건 폼 태그를 사용해야 돼요. 포스트 방식은 내가 어떠한 정보를 보낼 때만 사용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포스트 방식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도 URL에 노출되지 않는다. 그런 전송 방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폼 태그는 뭐 속성도 다 배웠고 했으니까 이제 인풋 태그를 좀 더 자세하게 배우기 위해서 예제 하나를 더 만들도록 할게요. HTML 파일 해서 ex02 언더바 02 언더바 join .html 여기서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 셀렉트 태그, 인풋 태그 다 할 거예요. 회원 가입을 하는 폼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폼 그 다음에 여기서 태그들을 막 쓸 건데 먼저 이름이라고 해가지고 회원 가입할 때 보통 이름을 먼저 적죠. 아니면 아이디나 보통 이름을 먼저 적는데 이름 해서 input 네임으로 적어줄게요. 이름이니까. 그 다음에 placeholder 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것은 좀 이따가 보시면 바로 넣으실 겁니다.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br 태그로 이게 지금 칸 변경이 안 돼서 이런 식으로 한 줄 밑으로 띄우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실행시킬게요. 자, 그러면 아까랑 거의 다른 게 없죠? 거의 비슷한데 제가 여기서 그걸 전송 버튼 안 만들었네요. 여기 밑에다가 br 태그 하나 써주시고 그래서 input 타입은 submit 서버를 전송할 때 사용하는 그런 버튼입니다. 자, value는 마찬가지로 전송 하고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서 똑같이 얘를 복사를 한 다음에 쓴 다음에 이번엔 타입은 리셋인데요. 내가 썼던 글자들을 다시 공백으로 만들 때, 즉 모든 내가 입력한 상황들을 처음으로 되돌릴 때 이 리셋이라는 타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취소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다시 브라우저에 돌아와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전송 버튼과 취소 버튼이 생겼죠. 그럼 제가 여기서 현재 제가 타입을 안 적었잖아요. 타입을 텍스트라고 안 적었습니다. 원래 적어야 되는데 근데 이 타입 속성을 생략하면 자동으로 텍스트라고 입력이 됩니다. 텍스트 태그가 돼요. 그렇게 되면 아까 전에 사용했던 것처럼 내가 어떠한 글자를 쓸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동혁이라고 해서 보내면 되죠. 자, placeholder라는 속성은 눈치채셨죠? 제가 여기에 썼던 말들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여기서 제가 어떠한 글씨 쓰면은 이게 사라집니다. 즉, 내가 입력해야 될 거에 힌트를 주는 거예요. placeholder가. 힌트를 주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은 이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라는 걸 보고 여기 어떤 글자를 써야 될지 알 수 있겠죠. 여기서 만약에 이 이름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사람들은 새로 고침이 여러분 만약에 새로 고침이 잘 안 되면 이게 지금 변경이 너무 조금 일어나서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엔터를 치고요. 다시 저장을 했다가 다시 엔터를 닫아주시고 저장을 다시 한 다음에 새로 고침 하면은 바로 바뀝니다. 이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이클립스에서 내가 잠깐 약간 한 글자만 지우고 바로 이런 식으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은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바로 하면은 새로 고침이 바로 됩니다. 다시 지우고 잠시만요.
세로 고치면 잘 안 되는데 일단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여기 글씨를 막 쓰고 전송을 하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겟방식이죠, 지금은. 네임에 이렇게 가는데요. 그래서 네임이라는 게 뭘까요? 네임은 변수명이 되겠죠. 프로그래밍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제가 여기에 적어줬습니다. 즉, 이 인풋 태그의 네임은 네임이다. 얘를 제가 뭐 이름이라고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다시 실행을 시킵니다. 전송을 하면은 이 변수명이 이 네임에 있는 값죠? 즉, 변수명을 제가 이름으로 적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데이터와 변수명. 자, 이렇게 해서 네임이라는 속성도 알아봤죠? 플레이스홀더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 막 글씨를 쓰고 취소를 누르게 되면 리셋 버튼이잖아요. 얘 타입이 현재 리셋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력한 것들이 다 초기화가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인풋 태그를 하나 쓸 건데 이번에는 네임은 id로 할게요. id를 쓸 겁니다. placeholder는 id를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쓰고요. 여기에 value를 한번 써볼게요. value라는 속성이 또 있습니다. value는 id는 antman. 이건 제가 주로 쓰는 id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brt 하나 써주시고 이걸 새로 고침 할게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value에 썼던 antman이라는 글자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value는 내가 여기에 미리 정해 놓을 때 이 인풋 태그에 값 데이터를 여기에 적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미리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수정하는,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내 정보에 들어가서 내 정보를 수정하는 그런 페이지를 만들 때 이미 내가 입력했던 값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내가 바꾼 다음에 수정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럴 때 미리 어떠한 텍스트, 그러니까 인풋 태그 중에서 텍스트나 아니면 뭐 체크박스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인풋 태그들에서 내가 미리 값을 지정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value라는 속성을 씌워주시면 됩니다. 얘를 빼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아직 새로 고치면 안 되는데요. 좀 기다린 다음에 기다리면 다시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value라는 속성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미리 내가 값을 지정하고 싶으면은 value라는 속성을 쓰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는 다 타입이 텍스트였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한번 적어볼게요. name은 bwd. 이 속성들 간의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것부터 사용하시면 돼요. name인데 이 타입은 패스워드로 할게요. 여기 타입 정해진 것처럼, 서브미션에 정해진 것처럼 패스워드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홀더는 이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또 br 태그 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은 여기 앞에는 이제 적어줘야겠죠. 비밀번호. 새로 고침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자, 어쨌든 여기에 내가 막 글자를 쓰면요, 글자가 보이지 않아요. 즉 이렇게 특수 문자로 나오죠. 패스워드는 내가 회원가입을 하고 있는 순간에 뒤에서 누가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수 문자가 대신 나옵니다. 새로 고치면 됐네요. 특수 문자가 나온다. 타입이 패스워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성별을 할 건데요. 성별, 인풋, 내가 남잔지 여잔지 고를 때 이렇게 고르는 태그. 타입은 라디오. 제가 네임 까먹었네요. 네임은 젠더로 할게요. 성이니까 젠더로 하고, 자, 그 다음에 value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value. 여기서 적는 value는 위에서 적어줬던 value 속성과 똑같지만 조금 다르게 쓰여요. 그래서 보시면 알 겁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남자라고 적어줍니다. 한글로. 그 다음에 여자도 하나 있어야겠죠. 남자 있었으니까 여자도 고를 수 있도록 라디오 태그를 하나 더 사용합니다. value를 여기는 메일로 하고요. 남자니까 여기는 female로 할게요. 여자죠, 여기는. 여자. 똑같이 name을 같게 했습니다. 둘 다 젠더예요. 꼭 주의하셔서 봐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성별이라고 해서 고르륵 나오죠? 얘가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로 나옵니다. 자, 다시 새로 고침하면 이게 없어지죠? 근데 여기서 내가 미리 한 군데에다가 체크를 해놓게 하고 싶다. 왜냐면 이 부분을 까먹고 그냥 회원가입을 누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를 찍어 놓으면은 무조건 둘 다 선택되지 않는 경우는 없으니까 하나를 선택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여자의 예를 들어서 선택을 미리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선택되게 지정해 놓겠다라고 하면은 체크드라고 하면은 이제 체크드 속성이 먹히면서 여기 값을 따로 적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체크드라고 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은 지금 현재 여자가 미리 선택되어 있죠. 그럼 남자로 옮겨 보겠습니다. 남자로 옮겨 보면은 남자가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속성이 있었는데 네임을 같게 했죠. 남자랑 여자 네임을 같게 했죠. 그렇게 한 이유가 이 네임이 다르면은 네임이 다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다시 새로 고침합니다. 네임이 다르면은 둘 다 선택이 됩니다. 원래 내가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요. 그렇죠? 내가 둘 다일 리는 없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되는데 그게 라디오 버튼의 특징인데 하나만 선택하게 하는 게 바로 라디오 버튼의 특징인데 그런 식으로 네임이 달라버리면은 다른 그룹이 됩니다. 두 개가. 그래서 서로 모르는 사이가 돼요. 그래서 하나가 선택됐을 때 내가 선택을 없애줘야 되는데 그거를 해주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라디오 버튼 할 때는 같은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나만 선택이 되게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value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한번 전송을 해볼게요. 얘네들은 다 빼고 전송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름 아무것도 없죠. 아이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수명만 가고요. 데이터는 안 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젠더가 있었죠. 젠더가 있었는데 젠더는 female로 갔죠. 즉 여자라는 값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value 적어준 이 female이 가는 겁니다. 라디오 버튼은 미리 이런 식으로 value를 지정해주고 이 글씨는 자기가 쓰고 싶은 글씨를 쓰면 돼요. 이걸 영어로 쓰든지 뭐 프랑스어로 쓰든지 상관없고요. 이렇게 value만 내가 서버로 보내고 싶은 값을 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가 이렇게 값들이 여러 개가 갈 때는 이런 식으로 n 기호가 들어가죠. n% 기호라고 부르는데 이 n%로 이제 각 파라미터들을 구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서버에서 이게 각각 다른 데이터라는 것을 인식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라디오 버튼 했고요. 여기서 BRTG 하나 더 써줄게요. 라디오 버튼 했으니까 체크박스도 한번 해볼게요. 체크박스는 취미가 작성하겠습니다. 취미 input name은 hobby 타입은 체크박스입니다. 그 value는 영화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영화라고 적어줍니다. 체크박스니까 한 개만 있으면 좀 심심하겠죠? 여러 개를 넣을게요. 영화도 있고 음악도 있고 독서가 있다. 체크박스도 결국에 이 value 안에 있는 값들이 갑니다. 이 값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영화라는 값이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value 안에 뭐 영어로 적을게요. movie, 음악은 music, 독서는 뭐 book이라고 적겠습니다. 여기 네.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을 여기서 마지막에 BRT를 넣어주시고요.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고를 수 있는 체크박스가 뜹니다. 자, 라디오 버튼이랑은 다른 게 체크박스는 중복이 되죠. 즉 여러 개를 제가 중복해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아예 한 개도 안 해도 됩니다. 자, 이 체크박스도 마찬가지로 체크드라는 속성을 넣어주시면은 미리 체크드가 되어 있어요. 체크드. 자, 음악은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이것을 제가 그럼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 현재 보시면요. 하비는 뮤직, 하비는 북. 자, 이 네임들을 똑같이 했잖아요. 셋 다 네임이 다 하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비라는 변수명으로 데이터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서버에서는 하비라는 게 뮤직인지 북인지 헷갈리잖아요. 근데 서버에서 예를 들어서 이 변수명이 즉 파라미터 명이 같으면은요 이것을 배열로 봅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예를 들어서 자바다.
자바에서 이 요청을 받았다 라고 하면은 합이라는 배열의 0번째는 뮤직이고요. 그리고 합이라는 배열의 첫 번째 인자는 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배열로 지나간다, 넘어간다 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나중에 또 다시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체크박스 해봤으니까 텍스트 에어리어 한번 해볼까요? 텍스트 에어리어. 텍스트 에어리어는 인풋 태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에어리어의 로우와 컬럼을 지정하는 거 있죠? 로우는 행, 컬럼은 열. 너무 많게 하면 그러니까 둘 다 10으로 할게요. 10으로 하고 이것의 네임도 지정해 줘야겠죠. 네임은 자기소개, introduce 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텍스트 에어리어는 밸류가 따로 없습니다. 밸류라는 거 해서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은 자동 완성이 안 되죠. 즉 텍스트 에어리어의 밸류는 이 텍스트 에어리어에 들어가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소개를 넣어주시오. 이런 식으로 쓰면 이제 새로 고침 하면요. 지금 이렇게 밀려놨는데 제가 여기 맨 마지막에 써서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잘라내기를 한 뒤에 이 위에 적어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좀 늘릴게요. 로를 한 30으로 할게요. 컬럼을 늘려야 되죠, 컬럼은. 자, 로는 그냥 10에 컬럼은 한 30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글씨를 막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이게 텍스트 에어리어잖아요. 얘는 텍스트 필드라고 부르는데 이 텍스트 필드는 한 줄만 적을 수 있어요. 여기서 엔터를 치면은 그냥 전송 버튼이 눌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엔터를 사용하지 못하고요. 이 텍스트 에어리어에서는 마음껏 이걸 쓸 수 있습니다. 엔터를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전송을 하게 되면요. 지금 제가 introduce라는 파라미터 명에 value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적어줬던 값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어떤 태그인지 어떤 태그인지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요. 자, 그 다음에 체크박스라는 게 있는데요. select입니다. select에 name은 블러드라고 할게요. 혈액형을 한번 적어주겠습니다. 앞에 혈액형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이 텍스트 에어리어 다음에도 BR 태그 하나 적어주시고요. 혈액형을 적을 건데 select 태그는요. 이 안에다가 다시 옵션이라는 태그를 사용하게 돼요. 옵션이라고 사용하고 여기에 값을 적어주시는데요. A형 하나 적어줄게요. A형 하고 옵션 태그 다시 달아주고 사실 이 옵션 태그도 이렇게 달아주는 태그를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렇게 달아줘야 가독성이 더 좋으니까 이렇게 보통 달아주더라고요. 자, 그런 다음에 A형 했으니까 B형, 그 다음에 O형, A, 4개를 다 해줄게요. B, O, A, B 이렇게 한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체크박스가 떴죠? 여기서도 마지막에 BR 태그를 하나 써줄게요. 그러면은 체크박스가 생겼는데 여기서 제가 고를게요. O형이라고 고르고 제가 AB형이니까 AB형을 고르겠습니다. 전송을 누르게 되면은 블러드는 해서 AB형이 가죠. 그럼 결국에 select의 value는 내가 선택한 옵션 태그의 값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즉 select의 name이 블러드였잖아요. 그래서 블러드의 AB형이라고 한 것은 내가 고른 옵션 중에서 옵션 태그의 value 값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옵션 태그에도 value라는 속성이 존재해요. 이런 식으로 적어줄게요. 그러면은 옵션 태그에서 내가 value 속성을 지정하지 않으면 이 안에 사이에 들어있는 값이 value가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value를 따로 지정을 해주면 A, B형이 value가 되는 게 아니라 A, B라는 값이 value가 됩니다.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다시 다 지우고 여기에서 내가 A, B형을 선택하고 다시 전송을 하게 되면은
이 a, b라는 값이 갑니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옵션 탭의 밸류가 선택이 돼서 셀렉트의 밸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옵션, 자, 여기서도 내가 미리 선택해 놓고 싶은 옵션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selected라는 속성을 적어주시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O형이 선택되어 있죠. 지금 새로 고침을 했습니다. 여기서 selected를 다시 O형에서 빼가지고 B형이 넣어줄게요. A형은 자동으로 선택이 되니까. 보통 맨 처음에 있는 이 옵션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이걸 내가 selected를 다른 옵션에 주면은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O형에서 지금 아직 selected가 안 빠진 것 같은데 제가 저장을 안 했네요. 이제 새로 고침하니까 이제 B형이 자동 선택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내가 미리 보여주고 싶은 그런 옵션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selected라는 속성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체크박스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날짜 태그인데요. 생년월일. 그 다음에 input, 타입은, name 태그죠. name은 birth.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속성들 간의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것부터 적어주시면 돼요. 타입은 date 라고 적어주시고 태그로 끝내주세요. 그 다음에 새로 고침하시면 이런 식으로 생년월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박스가 하나 나오죠.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 숫자를 입력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걸 내려가지고 여기 화살표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단 이 박스의 UI 있잖아요. UI 모양은 다른 예를 들어서 익스플로러에서 내가 이걸 실행한다. 이 브라우저가 다르면은 다른 모양이 됩니다. 좀 크롬이 지원해주는 내장 UI예요. 다르죠? 크롬은 이 생년월일 데이트 태그를 지원하지 않는가 봅니다. 이제 아무것도 뜨지 않죠? 그래도 여기 쓸 수 있습니다. 3, 2, 3 이런 식으로 적용하게 되면은 여기 파라미터가 가죠.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익스플로러를 끄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은 혈액형이 이런 식으로 갑니다. 포맷이 전체가 다 가네요. 2016 0324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선택을 하고 다시 전송하면은 2017 032 이런 식으로 잘 가네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회원가입 폼을 만드실 때 생년월일이 필요하시면 저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레인지라는 게 있는데요. 현재 뭐 회원가입할 때는 볼륨 같은 걸 보내지 않을 거지만 볼륨을 내가 만약에 서버로 보내고 싶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볼륨 해가지고 네임은 볼륨 타입을 range로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범위 사이에서 어떤 값을 고를 때는 이 range 태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r 하고 여기서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떠한 값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에 내가 값의 범위를 지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값은 0부터 100입니다. 제가 대충 한 이쯤에 해놓고 전송을 하면은 볼륨이라는 이름에 75라는 값이 갔죠. 즉 아까 전에 이게 정했던 이곳이 75였나 봐요. 근데 내가 이것을 볼륨이라고 지정한 다음에는 min이랑 그래서 뭐 한 50 그리고 max 400이라고 지정할게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다시 새로 고침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전송을 누르시면 최소값이 50이 되고요. 최대값이 40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떤 값을 선택하게 할 때는 이 range, 이 타입의 range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의 다 했는데요. 파일 첨부. 그 다음에 input. name은 파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미지로 할게요, 이미지. 네, 사진을 하나 첨부해 볼게요. 그 다음에 타입은 파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똥고침 하시면 BRT가 하나 써줄게요. 자, 파일 첨부해서 선택된 파일 없다가 나오죠? 파일 선택을 하게 되면 브라우저가 하나 뜨니다. 파일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는 제 D 드라이브에 제 배경화면들이 들어있는 공간인데요. 이런 식으로 4-1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4-1.jpg가 선택됐다고 나오고요. 전송을 하게 되면은 이미지는 해서 이미지라는 파라미터 명예의 데이터가 4.1.jpg, 즉 이 파일의 이름이 가죠. 그러면은 이렇게 현재는 지금 데이터만 가는 겁니다. 현재 서버에 제가 지금 첨부시킨 이미지가 실제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 이미지 업로드는 더 좀 작업을 더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따로 한 강의를 만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현재는 이미지 태그, 그러니까 파일 첨부할 수 있는 태그가 이런 거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 첨부했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히든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제가 히든 태그를 한번 써볼게요. input name은 시크릿이라고 할까요? 비밀이니까 시크릿 이라고 하고 타입을 히든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value도 하나 지정해 줍니다. value를 제 비밀번호 이런 비밀번호를 내가 보내고 싶다 한 다음에 BR 태그 또 써주시고요. 자, 그러면 아무것도 안 생겼죠. 지금 히든이라는 글자는 제가 여기서 썼었고 뒤에 이런 태그를 썼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에 글씨를 하나 더 써볼게요. 과연 이런 식으로 새로 고치면 안 되는데 다시 그냥 한 다음에 그럼 떴죠. 히든 다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백도 없어요. 띄어쓰기도 없습니다. 지금 이 히든 태그는요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요. 공간이 0입니다. 0. 눈에 안 보인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 히든 태그는 왜 쓰냐? 누구한테 보여줄 거 아닌데 왜 쓰냐? 이 히든 태그는요 어떠한 값을 서버로부터 받았을 때 저장한 다음에 아니면 내가 자체적으로 어떤 값을 저장한 다음에 그것을 서버로 보낼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수요. 근데 이 유저들은 볼 수가 없죠. 이 페이지를 보고 있는 유저들은 절대 히든 태그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고요. 히든 태그 사용하는 것은 제가 뒤에서 나중에 JSP 배울 때 그때 한번 응용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왜 쓰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것보다 input 태그나 아니면 폼 태그 안에 쓰는 태그들은 종류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지금 다 보여드린 게 아니라 일부만 보여드린 거고요.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대표적으로 지금 사용되는 input 태그들과 그리고 기타 select나 text area였고요. 이 외적으로 사용되는 태그는 잘 사용되지 않을 뿐더러 이걸 제가 다 다뤄버리면은 시간이 너무 때문에 벌써 40분이나 지났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리기 때문에 제가 잘 쓰이는 것들만 위주로 해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더 알고 싶으시다면 검색을 통해서 더 많은 다양한 또 예쁜 기능이 많은 태그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